네, 안녕하세요. 수학에 미친 사람들 선도권에서 고등부 담당하고 있는 김정민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10월 7일 날 실시되었던 선덕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분석 및 총평을 좀 해드리고, 그에 따른 기말고사에 대한 계획도 어느 정도 수립해드리면서 마지막에는 일단 우리가 주요 문항 한 두 문제 정도를 풀이를 좀 제시하고 마무리를 지을까 해요. 자, 일단 블로그에 제가 쓴 분석글이랑 조금 더 참조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글로 쓰는 게 일단은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제가 또 따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총평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럼 처음에 먼저 시험 총평 먼저 하고요. 자, 일단은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킬러 제외하고요. 우리 흔히 킬러라고 하죠. 킬러 두 문제 제외하고는 나머지 난이도가 너무 평이했어요. 그 평이한 것도 부교에서 뭐 스텝 3 따온 거는 한 서답형 7번 정도 되겠고, 나머지는 부교재가 굳이 아니어도 우리가 흔한 문제집, 센 수학 정도, 한 B스텝 정도에 해당하는 문제들도 꽤나 실려 있었기 때문에 저 두 문제 빼면 굉장히 무난하지 않았나 싶고요. 게다가 원래 선도권은 이제 일반적으로 난이도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서 뭐 시간을 부족하게 만든다든지 어려운 문제를 섞는다든지 아마 한 번도 본 적 없는 문제를 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확 문제의 난이도를 점점 올려가는 편인데, 요번 시험은 좀 특별하게 저 두 개 제외하고는 너무 평이하게 냈기 때문에 난이도는 확실히 쉬워졌다. 자, 전체 난이도는 확실히 죽었어요. 전체 난이도는 확실히 많이 낮아졌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일단 시험지 쭉 보시면은 걸릴 게 별로 없습니다. 원래 한 10번대 넘어가서부터는 하나하나씩 걸려야 되는데 그냥 다 되게 스무스하게 풀리는 그런 느낌의 시험 느낌이었고, 킬러 두 개도요. 자, 첫 번째가 이제 객관식 13번이었고요. 객관식 13번.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서답형 8번이었는데요. 일단은 서답형 8번 같은 경우는 이건 그냥 제 예상입니다. 푼 학생이 아마 한 명도 없지 않을까. 맞춘 친구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맞춘 친구들은 없을 것 같고, 객관식 13번 같은 경우는 문제 되게 복잡해 보이고 좀 어려워 보이지만 생각보다 정답률은 높을 겁니다. 정답률이 생각보다 높을 것이다. 자, 그 이유는 일단 맨 마지막 영상에서 풀이를 추가를 하겠지만 원래 문제에서 요구했던 4차 함수의 대칭성을 몰라도 그냥 단순하게 fx 집어넣어서 비교하는 걸로도 일단 fx의 개형을 판단하긴 할 수는 있거든요. 자, 그래서 오히려 이거 하나 버리고 맨 마지막 건 아예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으니 그거 버리고 나머지 올인한 친구들은 어쨌든 이렇게 두드려 맞춰가지고 그나마 얘를 좀 맞추지 않았나. 그래서 얘가 생각보다는 정답률이 높아질 것 같고요. 자, 그럼 두 문제 빼고는 크게 문제가 없었다. 일단 이게 결론입니다. 저 두 개 빼고는 크게 문제될 게 없었다. 자, 따라서 등급을 예상하는데 일단은 다 맞아야 1등급이 뜰 것 같고요. 예상 등급이에요. 예상 등급. 100점이 돼야만 1등급이 될 것 같고요. 100점 1등급이고 요 서답형 8번이 제가 알기로는 5.2점짜리였는데 그거 한 개. 서답 한 개 틀린 친구들이 아마 서답 8번 한 개 틀린 친구들과 그 다음에 13번하고 그 다음에 8번 서답 8번 두 개 틀린 친구들, 요 친구들이 이제 2등급을 이루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1등급이 없는 시험이 돼버렸어요. 뭐 선도과가 지금까지 이런 적은 없었는데 1학년 시험에서 일단은 이렇게 출제가 된 것 같아요. 뭐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선도고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쉽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학생들을 배려했을 수도 있고요. 기말 때 내 맘대로 하기 위해서 미리 밑밥을 깔았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일단 이번 시험은 1등급은 나오지 않고 2등급부터 뜨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일단 학생들도 원래 자기가 보던 것보다
점수가 많이 뜬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난이도가 확실히 낮아지긴 낮아졌으니까. 근데 이제 고등학교 시험에 원 점수보다 등급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지금 시험이 쉬웠으니까 기말 때는 좀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을까 염두에 두면서 조금 더 이것저것 열심히 챙겨서 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럼 잠깐 정리하고 기말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블로그 글 3번 보시면 기말고사를 위하여 라고 돼 있죠. 자, 일단은 중간고사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이건 당연한 예측이겠죠. 중간이 쉬웠으니까요. 등급에 대해서 이제 이것저것 층을 나누는데 실패를 좀 했기 때문에 기말 때는 확실하게 난이도를 확 높이지 않을까 싶고, 자, 기말 때 일단 우리가 확정적인 시험 범위는 3가지가 있어요. 자, 유리함수. 제 빔이 없어가지고 일단 다 쓸게요. 무리함수. 그 다음에 경우의 수. 이렇게 3가지 범위는 일단 확정이거든요. 자, 근데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아마 합성함수랑 역함수가 추가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보고요. 자, 합성함수랑 역함수 쪽에 대한 내용들이 좀 추가가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이번 중간고사 때 범위가 역함수까지긴 했는데 일단은 너무 무난한 것들밖에 안 나왔어요. 그 역함수 관련해가지고 내 것들, 합성함수 관련해서 내 것들에 대해서 함수 값을 구한다든지, 역함수 같은 경우는 그냥 센수학에도 있는 역함수랑 원래함수로 둘러싸인 넓이 정도까지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그럼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팁을 좀 드리면, 이쪽이 만약에 중복으로 나온다고 치면요, 일단 고득점 관련 문제들이 꽤나 있죠. 합성함수에 해당하는 그래프 관련 문제들이라든지, 아니면 합성함수와 역함수의 성질을 엮은 종합적 판단 문제라든지. 자, 역함수에 관련돼서는 역함수도 이제 그래프가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점 문제라든지 이것저것 난이도 있는 쪽에서 안 낸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도 준비를 기본 내용 말고 부교시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부교시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 좀 이것저것 찾아보시면서 모의고사라든지 고난이도 좀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유리함수는 일단 성질이 제일 중요하죠. 유리함수는 그래프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난이도를 올린다고 치면 유리함수 단편에서 낼 거는 생각보다 많이 없거든요. 특징으로 확인될 거니까. 자, 그래서 다른 그래프가 엮이지 않을까. 자, 무리함수랑 엮일 수도 있고요. 직선이랑 엮일 수도 있고요. 원이랑 엮일 수도 있어요. 자, 일단은 최대한 난이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친구들은 많은 소재를 좀 겪어보면서 자,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본인만의 체계화를 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 자, 그렇게 예상을 하고요. 무리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함수 자체로 낼 때는 크게 어려운 게 없어서 자, 무리함수도 나올 수 있는 거. 일단 그래프 개형은 너무 쉬울 거니까 뺄게요. 쟤들 다 단독으로 나오기보다는 다른 단어들이랑 엮여서 나올 건데 자, 유리함수랑 또 엮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 직선이랑 엮일 수도 있고요. 무리함수랑 원은 좀 내기가 그렇지 않나 싶고, 자, 그 다음에 무리함수랑 역함수랑 판단하시면은 무리함수, 역함수가 2차 함수이기 때문에 자, 역함수 관련해서 조금 더 정리를 잘 해놓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자, 이 부분을 잘 이제 우리가 처리를 해야 고득점으로 갔을 때 이것저것 점수를 잘 따지 않을까 싶고요. 경우의 수가 이제 애들이 제일 못하는 단원이죠. 이쪽을 상당수 많이 어려워하고요. 자, 일단 항상 수업 시간에 나는 어떤 말을 하냐. 경우의 수는 일단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자, 처음에 이제 확인할 때 마음가짐은 참여정신이 엄청 중요합니다. 자, 참여정신이 중요하다. 해봐야 돼요. 경우의 수 컨셉 자체가 하나하나 다 셀 수 있어? 단, 세무를 할 때 니네가 케이스 분류를 해서 조금 더 빨리 잘 셀 수 있어. 이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뭔가 문제 세팅에 대해서 내가 이것 하나, 둘, 셋 해보면서 어떤 틀로 문제를 짜야되는지 이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 자, 경우에서 할 때마다 얘기하는 거죠. 이건 진짜 중요해요. 케이스 분류하는 연습을 꼼꼼하게 잘 하셔야 되지 않나. 막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를 푸실 때 지금 이제 시험이 아니라서 시험 연습하는 문제일 거니까 문제를 하나하나 푸는 과정에서 시간을 좀 들이더라도 그냥 막 쓰지 마시고 주어진 상황을 받고 내가 케이스 분류를 잘 할 수 있는지, 자, 요게 포인트를 맞춰서 하나하나 세시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경우의 수 세부 단원에 순열조합이 있는데, 순열조합은 그냥 일반적으로 경우의 수인데 계산을 좀 빨리 하기 위한 도구 같은 느낌일 거니까 그 도구까지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케이스 분류가 되게 중요하고요. 상황 판단을 위한 참여정신이 중요할 거니까, 자, 요 두 가지의 포인트를 잡아서 기말 준비를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난이도는 꽤나 많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 다 맞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3개 또는 조금 더 많이 가면 4개 정도는 버릴 생각을 하시고, 3, 4개를 버린 상황에서 남은 문제 이제 시간적 분배를 잘해서 걔네들을 최대한 다 맞추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선독권은 다 풀 생각보다는 내가 푼 문제를 얼마나 깔끔하게 잘 맞힐 수 있는지가 중요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면서 요렇게 내용 정리를 해 가시면서 이것저것 많이 풀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중간고사 때 난이도가 너무 쉬웠기 때문에 기말 때는 준비를 훨씬 더 빡빡하게 하셔야 되고요. 당연히 시중 문제집에 대해서 이것저것 특징을 나와 있는 것도 기본적 유형은 알아야겠지만 부교재 꼼꼼하게 풀어보시고, 모의고사 유형 꼼꼼하게 풀어보시고, 학교에서 뭐 프린트를 준다든지 방과후에 한다든지 그런 자료들도 최대한 다 구하셔서 이것저것 많이 보셔야 될 거예요. 뭐가 나올지 모르고요. 일단 선독고 자체는 제한이 없다고 치면 진짜 뭐가 나올지 모르거든요. 심지어 이 선독고는 3년 전 19년도쯤에 합성함수 쪽에서 수능 기출 21번까지 나온 학교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딱히 야, 여기까지만 낼 거야, 이것까지만 할까? 이런 구분이 없다는 걸 인지를 하시고, 내 성적이 어느 정도의 분포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상위권 이상 친구들은 공부에 해당하는 범주를 훨씬 더 넓게 가져가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총평과 기말 대비는 여기까지 하고, 자, 마지막 킬러 2문제 풀어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 지을게요. 네, 이제 문제 풀어드릴 거고, 자, 일단은 제가 문제를 다 쓰기에는 조금 그래서 편집 화면으로 올라갈 거예요. 자, 문제 한번 확인하시고, 네, 그러면 이제 13번하고 서답형 8번 2개 풀어보실 건데, 일단 13번부터 가볼게요. 자, 일단은 첫 번째 나온 정보가 자, x라는 집합에 대해서 정의된 함수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거를 정의역이라고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선으로 연결된 게 아니고 점점 단위로 끊어진 함수다. 뭐 이 정도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함수식도 줬어요. 4차 함수죠. 일단 4차 함수를 1학년 때는 안 배우니까 우리가 4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하시는 게 낫고요. 자, 일단 이 문제의 첫 번째 포인트는 그 두 번째 식 있죠. 얘 해석을 얼마나 잘 하느냐거든요. 자, 적어볼게요. fx는 f에 자 마이너스 x 더하기 2x다. 자, 요 조건을 첫 번째로 해석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일단 포인트가 돼요. 자, 요 판단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포인트가 될 건데, 일단은 문제 출제 의도는 적절한 식변형을 통해서 뭐 우함수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잘 해봐라는 건데, 일단 제가 두 가지를 다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의도한 건 이거 같고요. 적절하게 식변형을 하시면 fx 빼기 x는 fx 마이너스 x가 아니고 더하기 x죠. 이렇게 식변형이 가능하고, 내가 이쪽을 gx라고 잡아볼게요. 그럼 내가 이쪽을
gx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을 거니까 g의 마이너스 x라고 잡을 수 있고 x 집어넣은 거랑 마이너스 x 집어넣은 게 똑같기 때문에 g 자체가 우함수다. 자, 따라서 이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문제에서 준 fx 빼기 x라는 함수는 결국 우함수구나. 자, 우리 다항함수상에서 우함수는 짝수차항만 존재해야 될 거니까 자, 여기서 일단 식이 잡혀버립니다. 그러면 fx 빼기 x는 4차식에서 짝수차수 및 상수항만 존재해야 될 거니까 자, bx제곱 더하기 t 나와야 돼 라고 해서 a와 c가 각각 없어진다. 이 정도 느낌 우리가 처리할 수 있고요. 자, 근데 일단 문제에서 유도한 건 이 우함수에 대한 판단이었겠지만 이거 몰라도 맞출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생각보다는 정답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냥 찍어도 되거든요. 뭔 소리냐? 집어넣는 겁니다, 그냥. 자, 집어넣어볼게요. 그냥 써야 fx 더하기 자 bx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t 밑에다 쓸게요. 자, 얘는 f-x라는 건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라는 얘기일 거니까 집어넣으시면 요렇게 부호 바뀌고요. 홀수는 그대로 있고요. 짝수는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빼기 cx일 건데 2를 더했죠? 자, 그러면은 1차끼리 계산하시면 자, 빼기 c 더하기 2의 x 잡히시고 나중에 t 나올 거예요. 좌와 우가 같아야 될 거니까 개수 비교 이용하셔도 뭐 a가 0이고 c 값이 1 된다는 거 바로 확인이 되거든요. 결국 결론은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할 거는 저 조건식을 잘 주어져서 쟤네를 갖고 이제 우리가 fx의 형태를 먼저 꺼내는 게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렇게 푼 친구들 잘했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계산으로 비빈 친구들도 나중에 이제 연습 잘해가지고 우함수를 읽으면 되는 거지 지금 당장 못 봤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답 맞추는 게 중요할 거니까 어쨌든 방법은 여러 가지다. 여기까지 확인됐죠? 자, 그러면 얘로 가볼게요.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를 이제 전개를 할 건데 여기서 약간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문제 단서가 조금 더 부족하지 않았나. 자, 뭔 소리냐면 지금 fx 빼기 0이라는 조건이 원래 있었잖아요. 나 지금 fx 구했잖아요. 빼기 x. 자, 그래서 x 4승, 그 다음에 더하기. 자, bx의 제곱, 자, 더하기 d는 0. 이렇게 나올 건데, 실제로 결과적으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다 구하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일단 내 개인적 생각으로는 저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자, 뭐 교점이라든지 요 두 함수의 교점이라든지 방정식의 근이라는 정보가 좀 추가로 주어졌었어야 하지 않나. 그게 아니라면은 뭐 우리가 fx 빼기 x는 0, 그 다음에 요 노란색 박스진 저 식을 뭔가 수투 배운 친구들은 변화시켜가지고 알파, 베타, 감마, 델타가 교점이겠거니라고 판단이 가능한 상황인데 고1 단원이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식으로 해석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 싶고 일단은 뭐 문제 상황상 쟤네들이 여기에 교점 및 근일 거니까 식을 일단 써볼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수학상에서도 많이 했었죠? 여기 어디 갔어? fx 빼기 x는 0. 얘의 근이 쟤라는 말이 좀 추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추가시킬게요. 얘들의 교점을 내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한다면 우리 요거 인수분해 이용한 식을 표현할 수가 있죠. 자, 따라서 fx를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fx는요, 원래 요거 두 개 같은 식이죠? x 넘길 거니까, 자, 보기차식 형태의 4차, 2차, 1차에 x 더한 거.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근이 얘라고 한다고 쳤으니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마지막에 x는 이항시켜서 이렇게 더하기 x 플러스는 시켜주셔야겠죠. 자, 그러면은 fx가 두 가지로 표현됐을 거니까 얘네가 같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이쪽이 날아가 버려요. 자, 그럼 오른쪽으로 이동할게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얻은 결과치가 뭐냐? x 4승 더하기 자 bx의 제곱 더하기 d는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자, x 빼기 델타로 인수분해 된다 그랬을 거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방정식 문제로 꺾이는 거고, 우리 고1 1학기 과정에서 보기차식에 해당하는 방정식 풀이는 충분히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일단 조 형태만 꺼냈으면 그 다음부터 푸는 건 크게 무리가 없었을 것 같고요. 그럼 다시 이제 계속 진행을 해볼게요. 자, 추가 조건 하나 필요하죠? 여기 이제 추가 조건이 뭐가 들어가야 되냐? b 더하기 d 더하기 1은 0이라는 거 하나 들어오시면 우리가 b와 d에 대한 거를 한 문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다시식을 우리가 써본다고 치면 x 4승 그대로 냅두시고요. 더하기, 자, bx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빼기 b 빼기 1은 x 빼기 알파, 자, x 빼기 베타, x 빼기 감마, x 빼기 델타,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는 걸 알았을 거니까 이쪽에 인수분해만 해주시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보기차식의 인수분해는 항상 얘부터 도전을 먼저 하죠. 중학교 때 배운 크로스하는 인수분해가 적용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확인을 해봤는데 이렇게 해주면 정확하게 인수분해가 되는 상황 맞죠? 아, 그래서 최종적인 인수분해는 이렇게 되고, 밑에다 쓸게요. 최종적인 인수분해는 x제곱 빼기 1, 그 다음에 x제곱 빼기 b 빼기 1 이렇게 될 거고,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일 거니까 쭉 해주시면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 더하기, 자, 루트에 빼기 b 빼기 1, 네, 마지막 x 빼기에 루트에 빼기 b 빼기 1, 이렇게 네 가지로 나오게 되고요. 결국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싸그리 다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구해 봅니다. 일단은 첫 조건 보면 크기가 정해져 있거든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렇게 나올 거고, 꿀마일이 나오는 상황인데 잘 보시면 일단은 금부터 써볼게요. 1 나오고 마이너스 1 나오고요. 마이너스 루트 빼기 b 빼기 1 나오고 루트에 빼기 b 빼기 1 나오는 거 맞죠? 자, b 값에 따라서 얘가 뭐 1보다 커질 수도 있겠지만 일단 맥시멈이 1이기 때문에, 그죠? 1 이하 델타를 1로 잡아주고요. 그 다음 크기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얘가 제일 클 거니까 그 다음 양수는 얘가 되겠고, 아, 감마가 그럼 얘가 되는구나. 빼기 b 빼기 1. 자, 그 다음에 1과 얘 비교했을 때 1이 훨씬 클 거니까 음수비 하시면 반대로 바뀌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자, 그래서 A, B, C, D에 대해서 일단은 문자 다 없앨 거 없애고요. 감마랑 베타를 B에 대해 표현했을 거니까 마지막 조건이 뭐만 지켜주면 돼? 3. 감마 빼기 베타는 델타 빼기 알파. 요거에다 집어넣으시기만 하면 다 구할 수 있겠죠. 자, 계산 마무리 해볼게요. 3에 얘랑 얘랑 빼겠대요. 그죠? 얘랑 얘랑 빼는 거니까 2배의 루트에 빼기 b 빼기 1. 얘는 2다. 이렇게 나오겠고요. 얘에서 빼면 2니까요. 그럼 계산만 잘해주면 되겠지? 자, 그럼 바로 할게요. 양변 나눠주고 2분의 1까지 할 거니까, 자, 루트에 빼기 b 빼기 1은요? 얼마가 나올 거냐? 3분의 1 나올 거고요. 아, 제일 큰 거 1, 제일 작은 거 마이너스 1, 3분의 1 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 얘가 3분의 1이 나온다는 얘기일 거니까 최종적으로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다 구할 수 있단다. 자, 이래저래 쉬운 건 아니었지만 일단은 두 번째 나온 조건, 요 노란색 박스 친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걸렸겠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을 때 생각보다 정답률이 높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굳이 우리가 우함수를 보지 않고 대입해도 일단 구할 수는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답 내는 과정에서 일단 교점이라든지 근이라든지 이런 정보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지만 일단은 근이 아니면 문제가 안 풀릴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우당창 풀었던 친구들은 우연찮게 맞았을 거고, 요렇게 하나 푸는 거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서답형 8번 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네, 자, 마지막 서답형 8번 풀어보고 기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을 겁니다. 자, 서답형 8번이고요. 사실상 이 문제는 이제 내가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꾸역꾸역 얘 빼고는 어느 정도 풀었다가 시간도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문제 보고 그냥 헉
해가지고 아마 안 푼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을 것 같아요. 시간도 모자랐기도 했고. 자, 일단 서답형 8번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좀 잡아준다고 치면 집합 해석입니다. 자, 조건제시법으로 제시된 집합의 해석을 얼마나 깔끔하게 잘할 것인가 라고 하고요. 일단은 친구들이 조건제시법에 대해서 복잡하게 나온 거를 생각보다 많이 안 다뤄봤기 때문에 되게 그냥 별거 아니겠거니라고 생각하는 구석이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꼬아 나오시면은 문제 해석하는 데도 시간이 꽤나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1학년 친구들은 어차피 시험이 지나왔을 거니까 나중에 이제 뭐 선덕고를 가든 일반 고등학교를 갈 예비고일 친구들 아니면 그 밑에 중학생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조건제시법에 대한 해석을 잘하는 것도 생각보다 중요하구나 라고 해서 해석을 얼마나 깔끔하게 잘할 건지 잘 해야 하는지 그거 좀 느꼈으면 좋겠네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집합부터 분석을 해볼게요. 자, C하고 R이라는 집합이 나왔는데 다 안 쓰고 간단하게 쓸게요. 자, A 더하기 BI 복소수죠. 짝대기 추가 조건이 적혀 있고요. 자, 얘는 R제곱이면서 A, B는 실수고요. 뒤에 거는 그냥 밑에다 한글로 적을게요. 자, A, B는 각각 실수고요. 실수니까 이제 개수가 무한계다라는 건 판단이 가능하겠고, 자, R은 두 자리 이하의 자연수일 거니까 일단 1부터 99까지 이렇게 쓸게요. 요걸 만족하는 자연수예요. 요건 자연수예요. 자, 저는 조건제시법을 이제 설명을 할 때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그냥 이거지 하면 힘드니까, 자, 요 앞에 있는 얘 있죠. 얘가 원소의 형태입니다. 얘가 원소의 모양이에요. 그러면 저 CR이라는 집합은요, 복소수에 해당하는 저 자체가 원소인 거예요. 1, 2, 3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1 더하기 5i, 이건 고려 안 했지만 어쨌든 1 더하기 2i, 1 더하기 5i 이런 복소수 자체도 들어오는구나. 원소로 들어오겠구나. 일단 대부분의 모든 복소수가 다 일단 원소로 낑겨 들어올 건데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 요 조건 실수 부분의 제곱하고요. 허수 부분의 제곱이 R 제곱인 애들만 되는 건데, R이 자연수라 그랬을 거니까 이쪽은 자연수의 완전 제곱수니까 자연수죠. 자, 근데 완전 제곱수라 그랬을 거니까 몇 개 써볼게요. 잘 모르니까. 지금 이제 집합에 대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1의 제곱,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이런 식으로 우변에 해당하는 R제곱은 완전 제곱수만 써지겠고, 일단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복소수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제곱만 딱 해서 더했을 때는 무조건 자연수의 제곱이 나와야 돼. 졸라 많은 거 아닌가? 아직 개 많죠. 왜? 이걸 만족시키고 만약에 여기다 A, B도 자연수나 정수조건이 있었다고 치면은 복수수가 되게 제한적으로 깔리겠지만 지금 개 많은 상태일 거니까 아직 모르겠어요. 자, 그럼 이거만 확인하시면 돼요. CR이란 놈은 복소수구나. 근데 실수제곱이랑 허수제곱이랑 더했을 때 일단 완전 제곱수가 나오는 애들에 대한 무의미구나. 개 많겠네? 여기가 끝인 거예요. 여기가 끝.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를 어떻게 해석하고 여기서 뭘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건데 잘 보세요. DH라고 또 집합 새로 써놨고요. 자, F, G야. 친구들이 대부분 FG 이러면은 다 함수기 때문에 함수 아니야? 아직 모르는 거예요. 표기에 따라 다를 거니까 일단 뒤쪽부터 읽어보고요. 자, 우리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순서상 모양이 집합의 원소라는 건 알 수 있네요. 그럼 우리가 이때까지 집합 맨날 쉬운 거만 했을 거니까 뭐 1, 2, 3, 4 이런 게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원소들이 집합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자, 그 뒤에 적어볼게요. X가 포함되어 있어요. 어디에? CF에. 자, 이거죠? 이거 교집합이에요. 동시. 그 다음에 Y도 포함되어 있어요. 어디에? CG에. 자, R일 때 R제곱이었지?
그럼 F랑 G는 어떻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냐? 그냥 R과 F, G가 따로따로 써진 거고요. 자, 내가 해석 동시에 할게 그냥. 자, 얘는 실수의 제곱과 허수의 제곱이 F의 제곱이 되는 애들이야. F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아직 몰라. 아, 그냥 완전 제곱수가 되는구나. 자, 두 번째. 얘는 마찬가지야. 실수의 제곱과 허수의 제곱이 복소수 애들인데, 자, G의 제곱이 돼야 된대. 얘도 몰라. 개 많거든. 아, 개 많은 애들. 어쨌든, CR에서 R이 FG로 바뀌었을 거니까 똑같은 복소수들을 하는 집합이 두 개가 있는 상황이야. 여기서 하나 뽑았어. 여기서 하나 뽑았어. 여기까지 해석을 한 거고, 자, 그 다음 나와 있는 게 뭐야? XY가 CH야. 자, 여기가 포인트야. 이랬을 때, 각각 뽑은 복소수를 곱했어. 그랬더니 얘가 CH에 들어가야 된대. 곱해서 들어가야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F랑 G랑 크기도 나와 있지. 자, F랑 G는 이렇게 돼야 된대. 자, 일단 이 문제는 해석 자체가 조금 까다롭긴 한데, 오히려 이것저것 머리 쓰지 않고, 진짜 그냥, 복소수에 해당하는 내용일 거니까, 내가 그냥 기본적인 원론적인 식부터 세워볼까 했으면 일단 또 힌트를 보기가 쉽고요. 그게 아니라면 조금 말 자체 해석이 이상할 거예요. 자, 확인을 해볼게요. 이가 만족하는 복소수 하나 뽑으세요. 이가 만족하는 복소수 하나 뽑으시고, 당연히 F랑 G도 R자리에 FG 들어간 거니까 1부터 99까지 자연수가 되겠지.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나 CF에서 뽑았어. 복소수 하나 뽑았어. 자, 그럼 이 복소수의 특징은 뭐라고?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제곱의 합이 뭐가 돼야 돼? F의 제곱이 돼야 돼.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 다음에 CG라는 집합에서도 복소수 뽑았는데 내가 A, B 써놨을 거니까 이게 C 더하기 DI로 바꿀게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떤 특징을 따르느냐? 허수 부분과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더했더니 얘가 G의 제곱이 나와야 돼. 네, 여기까지 끝났어요. 자, 그랬을 때 저 두 애를 곱한 것도 CH가 되어야 되는 건 맞죠? 자, 그럼 일단 두 원수를 곱해 볼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XY를 내가 이렇게 써볼게. 아, 두 원소의 곱이야? 그럼 결국에 CF 만족하는 원소 하나, 그 다음에 CG 만족하는 원소 하나를 뽑았다는 얘기고, 이걸 곱하라는 얘기야. 그럼 일단 복소수의 곱셈 필요할 거니까 정리를 좀 해봐야겠죠? 해봅니다. 자, AC 빼기 BD 바로 할게요. 그 다음에 자, BC 더하기 AD의 I다. 얘가 일단 두 CF 만족하는 원소 하나, CG 만족하는 원소 하나를 곱한 상황이야. 근데 얘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야 돼? CH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C 뭐시기라는 집합은 복소수인데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의 제곱이 요 문자에 해당하는 제곱이 돼야 된다. 요걸 확인했을 거니까 자, 여기서 일단 여기까지 써봤어라도 계산을 해야 돼 라고 해서 멈췄던 친구들이 있을 건데 그런 친구들은 조금 아깝겠죠.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봅니다. 다음 단계 실수 부분의 제곱 허수 부분의 제곱을 했을 때 얘가 H의 제곱이 돼야 되겠고 지금 나온 F, G, H는 싸그리 다 자연수야. 여기까지 괜찮지? 전개하는 순간 끝나요. 전개해볼게요, 이거. 자, A제곱, C제곱 더하기 B제곱, D제곱에 빼기 2AC, BD 나오고요. 두 번째 거. 자, B제곱, C제곱 더하기 A제곱, D제곱 더하기 2BCAD가 자, H의 제곱이구나 딱 쓴 상태에서 보시면 이거 일단 죽어버리고요. 요 4개 잘 꼬라봤더니 이게 인수분해가 돼버립니다. 이렇게요.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돼버려요, 이렇게. 얘가 H제곱이에요. 이 정도 인수분해 할 수 있죠? 공통인수 묻기만 하면 바로 보이거든요? 그래놓고 봤더니 A제곱, B제곱, F제곱이라 그랬고요. C제곱, D제곱은 G제곱이라고 얘기한 거 맞죠? 자,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결론 내볼게요. 결국 지금 DH를 만족하는 애들은
애들을 복소수 하나 찍고 복소수 하나 찍어가지고 실제로 두 원소의 곱 이용해가지고 확인을 해봤더니 실수 부분과 소수 부분의 제곱의 합이 h제곱이 돼야 돼. 실제로 제곱해봤어.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되면서 결국 저가 만족하는 애들은 자, 이 관계식을 만족해라는 얘기야. 자, 일단 여기까지가 1단계입니다. 내가 이 문제를 풀어봤을 때 저거 판단하는 게 1단계야, 일단은. 1단계. 자, 그러면은 좀 더 이쁘게 F와 G의 제곱이 H의 제곱이구나 라고 본다고 치면 F와 G는 H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A일 수도 있는데 지금 FGH는 싹 다 자연수죠. 자, 1 이상 99이야 자연수야. 따라서 첫 번째 결론 얘를 얻게 돼요. F랑 G랑 곱해서 H가 돼야 되는군이라고 하면 당연히 FGH는 싹 다 1 이상 99이야. 야, 결과치만 볼게. 얘는 1 이상 99 이하의 자연수야. 자, 요거는 답 내는 데까지도 꼼꼼함이 좀 필요하거든? 잘 봐봐. 그냥 H 자연수 아무거나 잡아볼게. 6이라고 했어, 얘가. 6이었어. 인정하겠어? 자, 그럼 FG는 자연수 거니까 결국 약수 느낌으로 갈 건데, 자, 요 조건 잊으시면 안 되겠죠. 크기 결정이 잘 돼 있을 거니까 얘밖에 안 돼요. 1, 6, 이거 DH의 원소예요. 맞죠? 이거 만족하는 FG들을 몰아놓은 게 FG의 순수쌍이 DH의 원소였을 거니까 1, 6, 지금 D6, H가 6일 때의 원소입니다. 자, 2, 3도 원소 되겠죠? 나머지는 안 되지. 얘가 항상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잖아. 이해하겠어? 자, 그럼 하나 더. 숫자 좀 키워볼게. 자, H가 12일 때야. 그럼 D 10이지? 그럼 이 관계 만족하는, 크기까지 만족하는 FG 자연수의 순서쌍이 원소가 될 테니까 쭉 써본다고 치면, 자, 1, 10이야. 2, 6 나오죠? 3, 4 나와. 얘는 3개까지밖에 안 나오네. 자, 그럼 H가 6일 때는 원소가 2개인 거고 H가 12일 때는 원소가 3개인 상황. 여기까지 괜찮지? 자,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DH의 원소 개수 합이 최대가 돼야 되는데, 자, 그럼 이 구조를 잘 보고, 사실 여기는 고1 때 나오는 내용은 아니어서 내가 그냥 말만 하고 넘어갈 건데, 여기 잠깐 지울게. 자, 그러면 H는 자연수야. 이 자연수를 2개의 자연수 곱으로 쪼갤 건데 이게 제일 많아야 돼. 자, 그럼 결국 얘는 1부터 99의 자연수 중, 자, 약수가 제일 많은 애들이야. 약수가 최대인 애들이야. 그래서 1부터 99의 자연수 중 약수 제일 많은 애들만 딱 뽑아서 추리면 그게 답인 겁니다. 그죠? 찢어지는 게 많아야 되잖아. 찢어지는 게 많으려면 약수가 많아야 돼. 아까 6하고 12 봤을 때 12가 약수가 훨씬 많을 거니까 3개, 1개 더 나왔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약수 개수는 이렇게 하죠. 소인수분해 먼저 하시고 뭐가 올지 몰라. 지수에 뭐가 들어갈지 몰라요. 그럼 1 더하고 1 더하고 1에서 곱할 거지?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고1 범위는 아니라서 그냥 답을 바로 낼게. 1부터 99 중 약수의 개수가 최대인 건 12개야, 12개. 너네가 99 중에서 소수인 소인수들과 지수를 적절하게 조합하셔가지고 값을 찾으시면 되는 거고, 제가 몇 개만 해드릴게요. 얘 일단 되죠? 2의 5승 곱하기 3이에요. 약수 몇 개죠? 6, 2, 12. 실제로 계산하시면 96 나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다 찾으셔야 돼요. 하나만 더 할게요. 2, 3, 5 써주고 12를 3개 자연수로 하시면은 2, 2, 3 되거든? 3, 2, 3, 2, 3이죠? 2, 3이니까 2, 1, 1 돼야 되네? 내가 만약에 이렇게 썼다고 쳐봐. 그럼 1 대 3, 2, 그러니까 12개 나오는 거고, 얘는 얼마야? 60 되는 거 맞지? 자, 이런 식으로 다 찾으셔야 돼. 그래서 요 밑에서부터는 고1에서 물어보는 문제가 아닐 거니까 제가 풀이는 여기까지 가져갈 거고, 일단 집합의 해석을 얼마나 잘 하느냐. 복소수에 대한 형태일 거고, 집합마다 복소수의 실수수는 다를 거니까 문자 도입을 해서 실제로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으면은 풀만 했을 수도 있겠는데, 얘는 일단 여기 알아야 되는 게 1절이고 이 관계식을 찾는 게 첫 번째 미션이고, 이 관계로부터
약수가 최대인 거 골라내는데 난 사실 이것도 좀 빡세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 문제를 버렸다고 치면은 나머지가 난이도가 좀 있었으면은 저 한 문제에 관해서 이제 맞은 한 문제 틀리고 다 맞은 친구들은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었겠으나 난이도가 너무 평이했기 때문에 조금 그렇겠죠. 자, 그럼 여기서 풀이 영상을 마무리 지을게요.